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17일 수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오늘 시장 뭐 조금 하락폭이 좀 돼요. 평상시 지금 구간은 이제 지수가 조금은 낙폭이 이제 슬슬 있는 구간이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게 완벽하게 오늘이 저점이야 이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저점을 좀 만들어줄 가능성은 분명히 점점 높아지지 않나. 그리고 항상 그 대외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이제 악재 발동이 되면은 발동으로 인해서 이제 좀 재료 소멸 개념이 좀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은 아직 그 불확실성,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대한 이제 보복,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남아 있다 보니까 그걸 포인트로 조금은 더 눈치를 볼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금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여기서 뭐 한 두 번, 세 번 더 민다. 그런 곳은 이제 또 기다렸던 기회장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한번 현금 있으신 분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 이제 가격 측면은 지수 때문이든 해서 전체적으로 좀 내려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좋아 보였던 종목들, 비싸서 나 평상시에 못 샀어. 그런 종목들은 한번 이제 슬슬 좀 골라두고 쇼핑할 준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선물 조금 그냥 무난합니다. 특별한 포인트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유가가 뭐 급등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우리나라는 일단 환율 장중 1400 터치 해가지고 살짝 뭐 이런 것까지 있긴 있었는데, 일단 환율이 조금 급등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가 어떻게 마무리되나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일단 당일추이에서 양매도였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긴 했는데, 이게 지금 명확히 어떤 것 때문이다 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제 환율이 좀 워낙 세서 환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외국인에서 이제 코스피 대표적인 건 하이닉스랑 이제 삼전인데, 하이닉스는 오늘 좀 매도는 찍힌 채로 마무리됐지만 삼전은 그래도 플러스. 이게 오늘 거래원이 좀 치열했죠. 아침부터 해가지고 거래원이 지금 여기 모건 스탠리만 있기는 한데, 막 아침부터 이런 식으로 부각됐던 여기저기 기업들 거래원에 막 좀 올라왔다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외국인 이탈이 2,700억, 뭐 적은 돈 아닙니다. 어제 이어서 뭐 합치면 5천억인데, 최근에 1분기 때 좀 사서 올렸던 금액이 워낙 강해가지고, 뭐 하루에 1조 사고 2조 사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싹 다 뱉었다 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대신에 환율 이런 거 영향 덕분인지 조금 파네. 그래도 이게 계속 이어지면은 분명히 좋은 부분은 아니겠죠. 아직까지는 시장이 양매도 좀 아쉽지만 뭐 엄청 크게 이거 얘네들 지금 다 정리하겠구나 이 느낌까지는 아직은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주의, 그 다음에 이런 수급 지속적으로 그래도 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추적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일정들은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ASML, TSMC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 해가지고 지수 좀 끌어주나, 연준 베이지북 발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한중일 정상회의 뭐 요 정도까지 일단 다음 달 해서, 이 애들 외에도 이것저것 분명히 있습니다. 재료 일정들이 뭐 지금 당장 큼직한 건 5월 16일 HLB, FDA 신약 승인 뭐 기대감 있는 날이죠. 그래가지고 요 날까지 결과가 나올 텐데, 그 부분도 있고, 이것들 외에도 뭐 아일리아라던가 뭐 바이오도 있고 STO도 있고 막 이것저것 좀 재료들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찾아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자, 환율 결국엔 1,400원을 뚫었다. 1년 5개월 만에 엄청 오랜만이죠. 그래가지고 1,400원 결국에는 스피드하게 뚫긴 뚫네요. 1,400원 향해서 좀 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순식간에 일단 뚫기는 뚫었습니다. 한 번 저항을 이제 뚫어 놓으면은 조금 그 재돌파는 사실 쉽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환율 변동성 우려 상황 아니다. 오늘 이제 구두 개입에 대한 좀 얘기는 있었습니다. 환율 1,400원 넘으니까 이제 당국에서도 그거 그냥 넘길 상황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좀 큰 이슈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려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구두 개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좀 만들어 줬었고, 그것 때문에 그런 뉴스 붙고 나서 환율 조금 바로 1,390원 이렇게 좀 후퇴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시장이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금리 인상해야 된다. 금리 인하 더 딜레이 된다. 지금 경제 탄탄하다. 이런 식의 뉴스들이 좀 계속 도배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3월 얘기도 있었고 조금 딜레이 돼도 한 6월 전후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뉴스들을 통해서 조금은 더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 거기다 뭐 이제 중동 지역이 지금 유가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갖다 자극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악영향을 은연중에 갖고는 있겠죠. 자, 테슬라 뭐 10% 감원 이런 것들 넘기고 오늘 시장이 좀 어떻게 부각되는지 미국장 마무리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일단 금리 관련 뉴스들은 중간중간 좀 챙겨보기는 해야 돼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되냐, 그리고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연준에서 피셜로 갖다 나와서 실제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좀 긍정적일지 아니면 부정적일지. 근데 요번 연도 말 좀 하반기 뒤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이제 뭐 시장에서 엄청 또 불꽃 슈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연말로 가면은 악재성 이슈들이 좀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 뭐 이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이런 것부터 해서 뭐 부추기는 구구파 말리는 우방국, 네타냐후가 이제 가장 문제인 거죠. 손에 달린 전쟁 방아쇠. 지금 이 얘기가 딱 맞아요. 이란에서 공을 넘겼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타격을 하고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로 만족한다. 대신에 보복 안 하면은 우리도, 아니 대신에가 아니죠. 보복을 거기서 더 반응을 안 하면은 우리도 여기서 더 진전하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못을 받기는 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맞고서 멈추기에는 또 기분 나쁘죠. 어린아이들 이제 좀 싸울 때 그냥 뭐 별거 아닌데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한 대 더 때리고 그렇게 끝나야지 좀 속 풀리는 그런 느낌처럼 전쟁, 지금 요 부분이 전쟁으로 확전되는 갈림길이긴 한데 우선적으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더 확전을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뭐 내부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행을 하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우방국들이 일단은 이스라엘을 좀 계속 압박을 하는 건 있죠. 특히 미국 대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란 통해 가지고 이란이 뭐가 됐든 OPC 그거에서 뭐 산유국 한 3위, 4위 이 정도는 있어가지고 실제로 결국 거기서 좀 뭐 차단되더라도 이전에도 이란 기름 같은 거 뭐 제재했잖아요. 미국이 핵 관련해가지고 그렇기는 해가지고 뭐 크게 영향은 없고 다른 산유국들 물량으로 다 이제 뭐 대체하거나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도 상징성이 있는 거죠.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이란이 엮이고 하면은 이란, 이스라엘 이런 곳은 그 옆에 있는 이제 사우디가 가만히 있을까 싶은, 만약에 이제 그런 쪽이 전쟁이 또 확전되면은 사우디는 지금 상황에서는 걔네들이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다음 뭐 사우디 해가지고 셋이 사이가 좀 다 안 좋아요. 근데 최근에 그나마 이제 사우디랑 이란 같은 경우에는 좀 수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뭐 서로 종교적으로 갖다 좀 각각 뭐 배척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우디는 아직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 안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전쟁이 만약에 되면은 확전이 되고 하면은 이 사우디는 이란 편을 좀 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 해가지고 편이긴 한데 그게 좀 애매하죠. 사우디랑 뭐 이란이 또 합세해가지고 사우디까지 뭐 감산이라던가 기름에 대한 뭐 정책을 펼칠 수도 있고, 일단은 전쟁에 엮이면은 그런 산유국들이기 때문에 유가가 실제로 기름 생산량이나 뭐 이런 수송 이런 거에 차질이 생기는 건 그 이유고 그냥 참전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부각을 시킬 수 있을 거고, 그거는 인플레에 대해서 다시 재부각, 그리고 인플레 재부각은 금리 인하가 점점 다시 뒤로 후퇴되는, 그리고 그거는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시에 대해서 악영향 이런 것도 있을 거죠. 원자재 오르고 하면은 뭐 금리 인하 뒤로 밀리는 것도 밀리는 건데 원자재 오르면 기본적으로 기술주들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기름 특히. 그래서 그런 대선 앞두고서 표심 이런 것도 뭐 알게 모르게 영향이 있다 보니까 머리 아플 거예요. 그래도 일단 두 국가들, 이스라엘은 뭔가 좀 한 번 더 하고는 싶어 할 것 같고 이란은 여기서는 멈췄으면 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때리고 체면 세우고 마무리, 이걸 좀 원한 것 같은데 짓기만 하고 물진 않았다. 드론 170기 띄운 이란의 노림수
미국이랑 이스라엘, 이란 약속 대련했나 최악의 불꽃놀이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란 같은 경우 이스라엘 타격하기 전에 뭐 미국에도 뭐 말해놨었다. 플러스 그 주변 국가들한테 언급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대신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메시지를 받긴 받았는데 공습 언제 하겠다, 시간이랑 어디를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없어가지고 좀 디테일하지 않아서 잘 몰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즉 언급은 들었는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시간이랑 이런 걸 다 알려준 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니네들 결국에는 겉으로 뭐가 됐든 이란 측에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공격도 이번에 좀 약했죠. 이 약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외곽적으로 왔다 직접적인 좀 메인 뭐 깊숙하게 뭐 중요한 기지라던가 이런 거 타격은 없고 그냥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선에서 마무리가 지어졌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도 우리 이걸로 갖다 좀 체면 세우고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고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결국에 이게 약속 대련 즉 겉으로는 물고 뜯고 하지만 뒤에서 뭔가 합의 본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짓기만 하고 물진 않았다. 드론 170기 띄운 이란의 노림수 이런 키워드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좀 있었고,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네타냐후는 계속 좀 이란 공격에 대해서 좀 영리하게 대응하겠다. 즉, 그냥 넘기지는 않겠다는 거죠. 대응이라는 거는. 그래서 뭔가 좀 보복, 이런 게 뒤에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임팩트 있게 뉴스가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뭐 미국부터 해서 압박을 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타냐후 현재 포지션상 저는 이란을 상대로 뭐라도 하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란처럼 그냥 신용만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라도 좀 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좀 확전에 대해서 진짜 막 힘을 써가지고 중요한 기지들 타격하고 그건 아니어도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 상대로 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란 상대로 뭐 그냥 외곽 쪽 뭐 미사일이나 뭐 충분히 좀 타격 없게 피해 없는 거죠. 피해가 없게 타격하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뭐 또 체면도 세우고 이렇게 서로서로 좀 윈윈으로 넘어갈지 근데 이제 또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피해하면 또 이란에서도 또 뭔가 액션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타격하는 데미지 얼마나 좀 세게 입히나 그걸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복 의지는 근데 이스라엘 쪽은 계속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언급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아직 불신은 좀 살아있고 불확실성은 남아있기는 해요. 대신에 아무래도 국제사회 압박 때문에 뭐 전면전 느낌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이스라엘 거 맞고 하면 이란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물론 뒤에서 이제 협의 봤으면 그냥 액션만 취하다가 이제 끝나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직은 시황 불안한 거에 대해서 했지 엮이는 것도 있고 이 내용이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일단 지수가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요거 이쯤에서 좀 저 이란 이스라엘이 액션을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중에 그냥 하면은 속 편하거든요. 저건 좀 질질 끄는 것보다 할 거면은 빨리 나오는 게 시장 지수 돌리는 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예 안 나오길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예 안 나오는 게 당연히 베스트예요. 하지만 일단은 이스라엘 측에서는 여지를 좀 계속 남겨두고 네타냐후 포지션도 그렇고 이스라엘 원래 국가 성향상 뭐라도 좀 할 가능성은 높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그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혹은 아예 공식적으로 뭐 미국 껴서든 해서 보복 안 한다. 이스라엘에서 이거는 일단은 그 뒤에는 뭐 보복성 공격 일단은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좀 확정되는 뉴스가 나오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그런 신용이라도 뭔가 하던가 신용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좀 해소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좀 밀리면은 그런 부분은 좀 저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구간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많이 밀려 있어요. 코스피도 이제 슬렁슬렁 밀리긴 하는데 밑에는 120선도 좀 있고 해가지고 지수는 여기서 뭐 한 많이 밀어봐야 그런 액션, 임팩트를 통해서 저점을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정세가 아직 불안정한 모습은 이어질 수 있고 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이 흐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앞에 금리 인하가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 금리 인상 이야기 그런 게 이제 오늘 은행 관련 주들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은 좀 움직임이 종목 끼는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15,000원 올려놨는데 뭐 이제 또 전고점 돌파하면은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또 박스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얘는 좀 봐둬야 될 것 같고, 제 가면은 푸른저축은행 같이 좀 따라 움직이긴 하죠. 그리고 저 해치 테마들 석유, 원유, 요거는 일단 오늘 한국석유는 단기가율 지정 예고가 뜨면서 다시 흥구석유나 뭐 중앙에너비스, 한국 요 세 개, 그다음에 극동유화가 없기는 한데 얘는 좀 종목기가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석유 관련 주들, 그다음에 뭐 나머지 천연가스부터 해서 지금 원자재 움직이고 하기는 하는데 좀 그렇게 땡기지는 않아요. 그냥 유가, 그다음에 금리 시장에서 대표적인 해지 애들이지 않나. 그리고 킹달러 시대 다시 오나, 환율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수출 메인 기업 자동차 현대랑 기아 웃음 짓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 얘네가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진짜 선방하긴 했습니다. 뭐 보합선 이렇게 현대도 기아도 그렇고 기관 수급, 그다음에 현대는 외국인 수급, 이렇게 좀 수급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특히 현대차는 외국인. 그래가지고 이게 좀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 환율 때문에 지금 조금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오늘 요 HPSP 요거는 바로 좀 사실무근 뉴스는 나왔죠. 사실무근 나왔는데 이게 기업에서는 항상 실제로 완전 확정나기 전까지는 거의 IR 분들 그거이기는 해요. 그 기본적인 좀 값이라고 해야 될지, 그 인수합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업에서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 중이어도 사실무근이다, 이런 뉴스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래놓고 막 한 달 후에 뒤에서 막 얘기 오고 가다가 인수합병 어디 기업이랑 하기로 했습니다, 뭐 지분 어떻게 넘기기로 했다 하면서 뭐 공시 뉴스 나오고 그런 경우도 많기는 한데, 그래서 뭐 차트 관점으로는 뭐 4만 원 언저리 여기 좀 뭐 그냥 버텨주는지 좀 볼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제 시원하게 프로그램 갭 뜨니까 막 신나게 팔더라고요. 우량주는 수급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침에 갭 뜨더라도 얘 같은 경우 힘 있게 가려면은 결국 수급 들어와야 되는데 갭 뜨고 계속 팔더라고요, 프로그램. 그래서 이거 뭐 사실무근 오늘 나왔는데 나중에 좀 차트 움직임 이상하면은 뒤에 그 인수합병 탁 하고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나오면은 어디 기업에서 가져갔냐에 따라서 뭐 또 중간에 아마 찌라시 붙일 거예요. 실제로 진행 중이라면은. 진짜 사실무근이면은 이제는 그냥 차트에서 움직임 별로 없을 거고 줄줄줄 흐를 텐데, 만약에 뒤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뒤에 찌라시 뉴스 아마 또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전 이런 거 따라서 뭐 관련 주들 움직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수를 못 이겼죠. 쫙 밀리면서. 그래도 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키워드들, 유리기판도 오늘 움직임은 그래도 피롭틱스 이런 거는 꾸역꾸역 하면서 나쁘지 않은 자리에서 돌려놨어요. 5일선 위까지. 그리고 Y시캠 이런 것도 밑에서 저점 대비해가지고 좀 땡겨 올리는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유리기판 얘네들이랑 JMTC가 지금 무너지질 않네요. 시간에 또 2만원 또 위로 올려놨는데 얘는 이런 고점 22,000원 좀 갱신하나? 그 정도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이슈는 요번에 만약에 좀 많이 밀리더라도 뒤에 또 봐야 될 포인트들은 좀 있지 않나. 램테크놀로지도 종목기는 꽤 괜찮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 유리기판 관련 주들, 이런 거는 시장에서 반도체랑은 좀 별개로, 반도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재료이긴 하지만 지들 멋대로 좀 세력주 느낌으로 움직이는 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반도체들은 좀 지수 턴하면은 어차피 같이 엮일 수밖에 없거든요. 삼전, 하이닉스, CXL, HBM 키워드들. 그래서 오늘 좀 시원시원하게 밀린 종목도 있습니다. DI가 좀 많이 밀렸네요. 5일선까지. 그래서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는 지금 뭐 별 뉴스는 없는데 그래도 찌끔찌끔하죠. 오늘도 데이터 솔루션 이런 것들 묘하게 좀 잘 버티네요. 7,000원에다가. 이게 뭐 나중에 뭐 뉴스를 좀 붙일지. 그래서 어차피 뉴스 안 붙으면 지금은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시장도 안 좋아가지고 난이도는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뭐 원전 같은 거 나중에 이슈 붙이는지. G2파워가 오늘 다른 키워드로 움직였었죠. 요거 데이터 센터 키워드, NEP 인증, AI 배전반 요 키워드를 좀 붙였었고, 원전은 뒤에 뭐 알아서 좀 재료 붙일 거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 전선
구리 관련해서 KBI 메탈, PJ 메탈 오늘 갭 뜨고 쭉 밀리더니 얘는 120선에서 이제 그냥 시간에서 원자재 키워드들 움직이지 않았나. 요 전선 관련주들 오늘 대원전선 이런 거 대장급이었죠 여기서. 그래서 얘네가 이제 좀 투매까지는 아니지만 낙폭을 좀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지수도 그렇고 뭐 좀 급등하다 보니까 뱉어내는 모습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연동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대장애들은 저점 대비해서 또 반등은 또 시원시원하게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변압기 애들 21선 좀 걸쳐 있거나 끼 좋았던 애들 많은데 이런 거는 이제 지수 따라서 좀 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오늘 유독 좀 시장에 이제 개별주가 많지 않았나 싶은데 개별주 뭐 신진 SM 얘가 이제 전선 그런 내용이죠. 시간에는 결국 상을 깨졌네요. 깨졌는데 이게 종목이 좀 개별이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 구리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소재 대체품 이런 내용이 있었고 차트 이 구간 안에서 뭐 이탈 안 하고 좀 버텨주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S바이오 메디스 얘는 다음 달에 이제 그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데이터 뭐 나온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삼성 그거 엮여서 테스, 워트 이런 것도 한번 좀 반짝하긴 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좀 반짝 재료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아직 그냥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보긴 보되 땡기진 않는 것 같아요. JMB가 오늘 일단 개파락을 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했지. 그 다음에 뭐 유리기판,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강했던 애들 SP소프트는 저는 들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밀렸네요. 밀렸는데 2만원 언저리 또 다시 올라타나 이런 거 볼 것 같고 센지랩도 좀 개별주 흐름이었고 뉴스가 없죠 얘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보안 키워드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식의 좀 다 개별주 장세인 것 같아요. 개별주 플러스 우선적으로는 해치에서 원유에다가 원유 필두로 오늘 뭐 방산 애들도 좀 움직이긴 했는데 금, 방산 뭐 좀 돌아가면서 움직였죠. 움직이긴 했는데 그래도 원유 말고서는 저거 뭐 금리 오늘 뭐 이게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부각되다 보니까 금리 관련 주들 요 정도가 장중에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대금 같은 게 상대적으로 좀 적거나 그나마 이제 뭐 금, 원자재 엮어가지고 뭐 엘컴텍 하나만 보면 되다 보니까 얘는 좀 편하기는 한데 나머지 애들은 좀 본질적으로 요번 이슈 시황 밀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얘네가 그나마 좀 엮이지 않나. 그리고 원자재, 뭐 구리, 전선, AI 관련 산업들, 그 다음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는 오늘 삼성량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유리기판이랑 이 키워드는 어차피 지수 돌리면은 얘네 뭐가 됐든 좀 순환매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랑 아까 전에 개별주들 뭐 오늘 좀 반짝반짝 했던 애들 S바이오메딕스, 뭐 센즈랩, SP소프트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좀 있기는 한데 신진 SM 이런 것들 좀 개별주 이렇게 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직은 정세가 살짝은 이게 임팩트 있는 뉴스 안 나오면은 크게 밀기는 쉽진 않은 구간에 이제 진입은 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좀 형성해 줄 수는 있는데 아직 그 남은 거 한 발 이스라엘에서 이란 타격 그게 이제 아직은 남아있다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